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10경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은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이 경기력 분석이라고 한다면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은 말 그대로 경기력적인 분석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변 결과를 잡아내기 위해서 풋볼 살롱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고품격 이변 잡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을 통해서 맨시티의 패배나 첼시의 무승부 등이 적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8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51회차에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올려드린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초안을 잡으신 다음에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까지 곁들이셔서 나만의 독식픽을 만드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루에 166원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공유를 드렸던 적중 내역들입니다. 최근 한 달간 적중 내역을 모은 것인데 81회차부터 88회차 8회 연속으로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이 직전 88회차 같은 경우에는 39.8배당이라는 고배당 무승부 조합이 적중이 됐고, 87회차에서는 12.3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조합이 적중이 됐습니다. 86회차에서는 4.0배라는 정배당 조합이 적중이 됐고, 85회차에서도 43.5배라는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공유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구매를 하신 조합픽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스터시티와 첼시의 경기인데 현미경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기준 첼시와의 홈 3경기에서 1승 2무 무패를 기록 중인데, 레스터시티가 1부 리그에서 첼시를 상대로 홈 경기 최다 무패를 기록했던 건 1985년에 4경기 무패, 이 4무가 최다 무패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시티가 이번에 무패를 기록을 하면 4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 무패 기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레스터시티의 주포 제이미 바디 선수가 30살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91골을 넣었는데, 이는 30살 이후 최다골 기록자인 이안 라이트 선수의 93골에 딱 2골 뒤진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가 프리미어리그 순위 1위 팀과의 맞대결에서는 최근 9경기 1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1위 팀을 상대로 바디가 가장 최근에 골을 넣었던 건 2018년 2월 맨시티전에서 골을 넣은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서 조금은 득점포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첼시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3경기에서 3연승을 거뒀는데 실점 없이 득점만 7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12월 스콜라리 감독 체제 이래로 첼시가 원정에서 무실점으로 4연승 이상을 거둔 적은 없기 때문에 첼시 역시 이번 경기 무실점은 조금은 패턴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의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레스터시티의 현 감독인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지휘하는 팀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는데 로저스 감독 팀을 상대로 루카쿠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없습니다. 토트넘의 해리 케인 선수가 5골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로저스 감독이 지휘하는 팀을 상대로 첼시의 공격수 루카쿠가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루카쿠가 현재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 출전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루카쿠가 출전을 한다면 첼시 쪽에 근소한 승리를 그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루카쿠가 선발로 나서지 못하거나 아예 결장을 한다면 이러한 패턴 징크스 부분을 고려를 해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3번 경기로 들어온 아스톤 빌라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새롭게 부임한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아스톤 빌라의 13번째 감독인데 제라드 감독 이전에 아스톤 빌라의 12명 감독 중에서 딱 2명만이 데뷔전에서 리그 경기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10명은 데뷔전에서 6무 4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라드 감독 역시 이러한 징크스를 고려를 한다면 데뷔전에서 첫 승을 거두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패턴 징크스를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나 브라이튼의 승리 사이드라고 보여지고 빌라와 브라이튼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는 총 8골이 나왔는데 그중 7골이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이 넣었다고 합니다. 이는 5골 이상 터진 매치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한 골은 벨기에 국적의 브라이튼의 공격수 트로사르 선수가 2020년에 넣은 골이라고 합니다. 이 트로사르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빌라전에서 골을 넣을 경우에는 트로사르 선수 커리어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3경기 연속 골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초의 기록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로사르 선수가 침묵을 하게 된다면 브라이튼 역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승리까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무승부도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이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팀입니다. 2승 3무로 첼시, 웨스트햄과 더불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원정에서의 브라이튼이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4번 경기로 들어온 번리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무패로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스가 번리전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2020년 2월부터 6월 4연승 이후에 처음으로 3연승 이상을 달성하게 됩니다.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는 프리미어리그 6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 2018년 8월 7경기 무패 이후에 최다 무패 행진이라고 합니다. 이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던 기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팰리스의 무패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번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것도 모두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번리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4연승을 거둔 건 1969년부터 1971년 사이에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기록이라는 점에서 번리의 4연승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번리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승점 5점에 6골을 넣었는데 이는 번리가 지난 11경기에서 얻었던 승점 3점, 득점 5골보다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번리 역시 최근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코너 갤러거라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번리전에서 득점을 한다면 지난 2015년 4월 글렌 머레이라는 선수 이후 처음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소속으로는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코너 갤러거 선수가 침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갤러거가 침묵을 하고 번리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면 무승부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1년 전에 이미 4연승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번리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3연승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3연승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무패 투폴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캐슬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무패로 브렌트포드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포드의 공격수 이반 토니 선수가 과거 2015-16 시즌에 뉴캐슬의 유니폼을 입고 프리미어리그 2경기를 소화를 한 적이 있는데, 뉴캐슬은 뉴캐슬에서 뛰다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에게만 무려 49골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최다 수치라는 점에서 브렌트포드의 이반 토니 선수가 뉴캐슬을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징크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뉴캐슬은 에디 하우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최근 뉴캐슬에 새롭게 부임한 감독 8명 중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한 감독은 2010년 12월 리버풀을 3대1로 꺾은 앨런 파듀 감독 1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캐슬에 새롭게 부임한 감독들은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하는 것이 어려운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브렌트포드 쪽으로 기우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4연패 중인데, 브렌트포드가 가장 최근 리그 경기에서 5연패를 당한 건 2007년 12월 4부 리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이라는 점에서 브렌트포드가 5연패를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브렌트포드가 패하지 않는다는 무패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노리치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가 프리미어리그 21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는데, 만약에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노리치가 2016년 4월 이후로 2연승을 거두게 되는데, 노리치의 2연승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패턴 징크스적으로 노리치의 승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우스햄튼은 최근 모든 대회 15경기에서 노리치를 상대로 7승 6무 2패로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현재 노리치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사우스햄튼이 노리치를 상대로 가장 최근 4연승을 거둔 게 1956년부터 58년 사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노리치를 상대로 4연승을 거둔 것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역시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4연승이 힘들다는 점에서 무승부가 의외로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그래도 최근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는 그전 18경기에서 거둔 승수와 동일한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컨디션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노리치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리그 원정 경기에서 3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비교적 2020년이면 작년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3연승을 달성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3연승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패턴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무패로 사우스햄튼의 패배는 없다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와포드와 맨유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이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와포드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의 에이스 호날두가 승격팀 킬러 면모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커리어를 통틀어서 승격팀을 상대로 91경기 83골 21도움을 기록 중이고,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시절에도 최근 승격팀과의 경기에서 14경기 20골을 넣었기 때문에 승격팀 킬러 호날두 선수가 또다시 승격팀 와포드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와포드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21경기에서 경기당 최소 1골 이상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와포드 구단 역사상 최장 기간 1부 리그 실점 기록이라고 하기 때문에 와포드가 그만큼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는 1부 리그에서 wat포드를 상대로 26경기 18승 4무 4패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인데 승률로 따지면 6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맨유가 1부 리그에서 최소 20경기 이상 맞대결을 치른 팀들 중에서 루튼 타운이라는 팀을 상대로 기록한 승률 다음으로 높은 승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wat포드 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유는 최근 승격팀과의 경기에서 지난 시즌에만 3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웨스트브롬, 리즈, 풀럼을 상대로 3무를 기록을 했는데 맨유가 승격팀 상대로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한 건 1997년 9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맨유가 4경기째에서 승리를 승격팀을 상대로 거두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 결과 없이 맨유의 승리, wat포드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울버햄튼과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4연승을 기록 중인데 웨스트햄이 프리미어리그 5연승을 거둔 가장 최근은 2006년 2월 앨런 파듀 감독 체제에서 거둔 5연승이 가장 최근의 5연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5연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5연승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스트햄은 올 시즌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입니다. 그런데 울버햄튼이 페널티킥을 제외한 세트피스에서 맨시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없는 두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의외로 강점을 발휘할 수가 없다면 웨스트햄도 울버햄튼을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 2연승을 거뒀는데 이는 이전 9경기에서 거둔 승수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울버햄튼이 1부 리그 홈 경기에서 3연승을 거둔 건 1980년 11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울버햄튼 역시 웬만해서는 홈에서 3연승이 없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웨스트햄의 공격수 보엔 선수가 울버햄튼 상대로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넣었는데 이는 보엔이 한 구단 상대로 넣은 최다골 기록이기 때문에 보엔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웨스트햄도 쉽게 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을 해서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가 의외로 나올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인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의 에이스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아스날 킬러 면모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9경기 아스날과의 맞대결에서 7골 2도움으로 맹활약 중이고 특히 홈구장인 안필드에서는 아스날을 상대로 4골 2도움으로 강했기 때문에 살라 선수가 활약을 해줄 수 있다면 리버풀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버풀은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근 20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는데 20경기 무패를 달리기 이전에 2패를 당했던 팀들도 런던 연고 팀들이었습니다. 첼시, 풀럼에게 패배를 당했었는데 이 가장 최근에 패배를 당했던 팀도 런던 연고팀인 웨스트햄이었고 다음 상대 역시 런던 연고팀인 아스날이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으로서는 런던 팀들과의 대결 징크스를 끊어내야지만 이 하락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날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최장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8경기에서 6승 2무로 아스날이 가장 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아스날이 최근에 가장 길었던 무패 기록은 2018년 8월부터 12월 에메리 감독 시절의 14경기 무패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 정도를 캐면서 무패 행진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스날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9경기 중에서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했고 현재 3연속 원정 무실점을 기록 중인데 아스날이 원정 경기에서 4연속 무실점을 기록을 한 것은 2005년 5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리버풀을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면 최대치 이변으로는 무승부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맨시티와 에버튼의 경기인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력이 없는 팀들 중에서 디펜딩 챔피언을 가장 많이 꺾은 팀이라고 합니다. 디펜딩 챔피언이라 함은 지난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던 팀을 말하는데,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시티 역시 이러한 징크스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시즌에도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리버풀을 2대 0으로 제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펜딩 챔피언 킬러로서의 면모가 나와준다면, 맨시티가 지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홈에서 패배를 당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는 최근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7연승을 거뒀고, 이 21골을 넣는 가운데 실점은 딱 5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에버튼 킬러로서의 면모가 있습니다. 맨시티의 공격수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가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8경기에서 8골을 넣었는데, 이는 제주스 선수가 특정 구단을 상대로 넣은 최다골이기 때문에 제주스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맨시티가 킬러로서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버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2무 3패로 승리가 없는데, 가장 최근에 6경기 무승 기록은 2018년 1월 샘 엘러다이스 감독 체제에서 6경기 무승 기록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있었던 6경기 무승 기록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6경기 무승 침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첫 번째 징크스가 굉장히 강력한 징크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이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로 토트넘과 리즈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모든 대회 100번째 맞대결이라고 합니다. 토트넘 기준으로 37승 29무 33패로 굉장히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의 공격수 로드리고 선수가 최근 모든 대회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3경기 2골을 넣은 바 있는데, 로드리고 선수가 2014년 벤피카 소속으로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 원정에서 득점을 한 바 있고, 지난 시즌에 리즈 소속으로는 홈 경기에서 득점을 하면서 로드리고 선수가 득점한 경기에서 모두 3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에 로드리고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기준으로 3경기에서 2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로드리고 선수가 득점을 해줄 수 있다면 승리 공식으로 이어지는 리즈의 기분 좋은 이 징크스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는 최근 토트넘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가장 최근에 토트넘 원정 승리는 2001년 2월이었기 때문에 토트넘 원정만 가면 작아지는 리즈가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든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 징크스는 토트넘 쪽으로 웃어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리즈의 승리까지 한번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51회차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 현미경 분석에서 경기력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다뤄드렸고,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으로는 경기력적인 분석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이변을 잡아보기 위해 이 검증된 루트에서 공수한 다양한 패턴 징크스를 활용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의 독식픽을 만드셔서 꼭 1등에 적중이 되신 다음에 풋볼살롱에게 알려주시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